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지난 2주간 카르다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었던 주요 항목 3가지입니다. SEC에 대한 제재 우려로 KYC 과정을 추가한 조건부 스테이킹, 조건부 스테이킹에 대한 찬반 논론으로 나뉘어 활발한 논의가 오갔으며 거버넌스가 제공되는 볼테르 시대에 결정에 맡기자며 관심도가 올라간 CIP1694 문건. CIP1694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내용이 길고 복잡하기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퍼드가 돌기 시작한 것,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CIP1694는 스크롤 압박이 엄청날 만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을 찾기 힘들며 아직 결정된 내용도 없기에 카르다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읽어보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네사 해리스라는 한 트위터가 안 좋은 측면으로 확대 해석하는 글을 트윗했습니다. IOG와 이모고 그리고 카르다노 재단들은 현재의 3강체제 거버넌스 우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볼테르 시대가 오더라도 지금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을 한 것입니다. 찰스 또한 이런 글을 퍼드라고 지칭하며 리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찰스의 이런 트윗은 investing.com의 뉴스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을 쓴 사람은 선동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분석글을 올리는 사람이므로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렇고 퍼드 관련 글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찰스 호슨키스는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암호화폐 리더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해당 이미지를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특정 업종의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적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쉽게 짤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말로비가 3월 내로 론칭될 것이라고 발표한 찰스 호슨키스는 최근에는 AMA를 통해 말로이2를 활용하여 손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아탈라 프리즘의 DID 기능을 NFT에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지난 브로드캐스팅 라이브에서 찰스는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협력 중인 아탈라 프리즘의 DID 발행 관련해서 연말까지 100만 명, 내년까지는 500만 명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아이디가 발행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사용하는 아이디 시스템으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NFT 메이커에서는 NFT를 통한 DID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AMA에서 NFT를 통한 DID에 대해 또다시 언급한 것은 그동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NFT를 통한 아탈라 프리즘의 DID 기능이 대중화가 된다면 NFT를 지갑에 보유하는 것만으로 에이다 환들이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분 인증이 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찰스 호슨키스는 작년 커뮤니티 차원으로 진행된 카르다노 NFT 행사장에 사람이 없는 사진을 찍어 올린 한 트위터의 어그로 사진에 맞대응을 하여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영상을 공유하며 4월 12일에서 14일까지 진행이 될 NFT 뉴욕 행사에서 카르다노의 NFT에 대한 관심도가 어떨지 궁금하다는 트윗을 했습니다. 카르다노의 NFT 마켓플레이스 1위인 JPG 스토어는 해당 NFT 뉴욕 행사에서 뉴욕의 클럽을 빌려 카르다노의 NFT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는 이벤트를 열 예정이기도 합니다. 카르다노의 개발사 IOG의 CTO 로메인이 파리에서 열리는 블록위크 웹 3.0에서 연사로 참석하여 미래의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카르다노의 마지막 로드맵인 볼테르에 대한 IOG와 로메인의 생각도 일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모고가 아프리카의 벤처사 캐플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카르다노 블록체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동 출자된 기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은 현재 100GB 이상의 꽤나 큰 데이터를 보유 중에 있기에 다이달러스와 같은 풀로드 싱크가 필요한 지갑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갑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원장을 사용하는 다양한 D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카르다노의 원장은 비즈니스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현상의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미스릴은 카르다노의 원장 전체 혹은 필요에 따라 일부를 인증된 스냅샷의 형태로 제공하여 동기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최근 프리 릴리즈된 버전이 공개되며 앞으로 메인넷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시거나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많은 개발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코인98 어널리틱스 자료에서 보면 카르다노의 개발 활동이 저평가되어 11위에 랭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석 같습니다. 한때 개발자금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던 아네타 BTC 프로젝트가 마침내 비트코인에 랩핑된 자산 CBTC 토큰을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발행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랩핑된 자산만큼을 묶어놓고 동일한 자산을 카르다노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들의 자금이 카르다노 생태계가 번성함에 따라 CBTC를 발행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다리가 놓아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미미한 카르다노의 디파이 TVL이 늘어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카르다노 프로젝트 트윗 계정 관련 활동 랭크입니다. 여전히 AI 트렌드가 지속되는지 싱귤레이티넷이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티는 카르다노의 덱스 3대장에서의 쉔 토큰 유동성 제공 시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윙라이더스 덱스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지급되는지 자세한 설명 트윗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에이다와 쉔 토큰을 동일한 비율로 덱스에 예치한 후 일드 파밍을 하게 된다면 덱스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일드 파밍에서 따른 각 덱스에서의 거버넌스 토큰, 에이다의 스테이킹 보상, 마지막으로 코티에서 제공되는 쉔 토큰의 홀딩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카르다노의 TVA별 프로젝트 랭크입니다. 민수합은 범접할 수 없는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와 3위는 윙라이더스와 인디고 프로토콜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후는 제드와 뮤슬리 수합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5개의 D앱을 한 달 기준으로 TV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수합의 TVL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의 TVL은 달러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일 수 있으나 에이다가 예치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가장 높은 TVL을 보여주고 있기에 미디어에서는 카르다노의 TVL이 올타임 하이라며 오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생태계 홀더들의 참여도는 가장 높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렌타인 하드포크로 활성화된 암호화 프리미티브 기본 지원 기능으로 카르다노와 동일한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스마트 컨택트가 가능합니다. 제1호 사이드체인인 밀코메다는 해당 기능으로 구현된 랩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발을 마쳤고 현재 보안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의 1위 NFT 마켓플레이스 JPG 스토어가 손쉬운 NFT 프로젝트를 위한 JPG 스튜디오 기능을 출시하며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NFT 프로젝트별 구매 의사와 가격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해당 NFT 콜렉션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가격에 즉각적으로 팔 수 있는 NFT의 원활한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비아를 종류에 상관없이 특정 에이다 가격에 당장 사고 싶다고 등록을 해두면 NFT를 보유한 홀더들에게는 해당 건들이 모두 보여지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즉각적으로 판매를 해서 에이다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JPG 스토어는 랭크가 다소 떨어진 6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CNFT가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르다노 기반의 런치패드 프로토콜 지니어스 X가 폴리곤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멀티 네트워크 론치패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하는 구독경제 결제 D앱을 개발 중인 레보토의 CEO가 마스터카드 주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보토는 최근 히드라 프로토콜을 통한 구독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로드맵 중에 가장 근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스터카드를 통한 결제 수단 확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마스터카드에서의 컨퍼런스 발표는 로드맵대로 잘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마스터카드는 EU와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결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작은 풀들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스테이크 풀들의 리타이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EC의 제재를 우려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은 풀들이 겪는 고질적인 수수료 문제입니다. 카르다노의 스테이킹은 어느 정도 위임 규모가 있어야 해당 풀에 위임한 홀더분들이 받는 수수료가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픽스트 코스트라는 340에이다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테이크 풀의 총 수수료는 마진과 픽스트 코스트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규모의 풀일수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진을 0%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픽스트 코스트는 현재 프로토콜 상으로는 340에이다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정된 340에이다 수수료를 분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작은 풀일수록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흔히들 알려져 있는 3.5에서 4% 사이의 에이다의 스테이킹 보상보다 덜 받게 됩니다. 픽스트 코스트가 현재로서는 낮아질 기미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운영자들의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진행된 IOG와 SPO 간의 콜에서 K 매개 변수의 조정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K 파라미터가 변경이 된다면 단일 스테이크 풀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현재의 높은 상한선에서 급격히 낮아지게 되므로 혹시라도 포화도가 높은 스테이크 풀에 위임하고 계시다면 위임 변경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디노플이 드립드랍즈의 드라퍼레이터스에 조인하였습니다. 드립드랍즈의 토큰 분배 시스템을 위한 전용 탈중앙화 인프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후 드립 드랍즈를 통한 토큰 청구하시는 디노풀 위임자분들에게 이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디노풀이 플루이드 토큰스의 ISPO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120여 명의 풀 운영자들이 신청하였고 그중 10인에 뽑히게 된 것인데요. 총 24에포크 동안 ISPO가 진행되고 디노풀에 위임하신 위임자분들은 에이다 보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루이드 토큰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플루이드 토큰은 NFT나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들을 담보로 설정하여 에이다나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디파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거버넌스 토큰인 FLDT를 보유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자산을 등록하거나 투표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ISPO에 대한 추가 자세한 내용과 플루이드 토큰스의 디앱에 대한 설명 영상은 차주 뉴스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